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 일부는 삶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다. 당신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덤벼드는 인생의 문제들에 어떻게 맞서왔는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나머지 삶 자체에 염증을 느낀 적은 없는가?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고민들에 가슴을 쥐어뜯은 일은 또 얼마나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이 정한 규범이나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벗어나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채 걱정과 긴장에 휩싸인 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막대기는 막대기이고 돌은 그저 돌일 뿐이던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단순히 자기의 감각을 무기로 먹거리를 찾으면 될 정도로 한정된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음에도 원시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한참 뒤처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상담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적인 수단을 통해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를 흔들 때가 많다. 그들은 말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해요. 과정에 얽매이다 보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고의 효율을 얻으려면 최선의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확고한 의지 없이 얄팍한 요령만으로 삶의 문제들에 맞서는 태도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에게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보였다. 인간은 두 개의 나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그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행동하는 나는 항상 생각하는 나의 주문에 따라 움직인다. 문제는 생각하는 나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항상 행동하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편인가? 성공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는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서 열정을 다해 행동할 때 찾아오는 보상 같은 것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 습관과 행동 패턴으로는 실패로 점철된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면 몇 가지 간단한 조언부터 하는데 아래는 내가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고 빨리 도움을 줄 사람이나 방법을 찾아라. 부모님, 선배, 친구, 심리 전문가 등 누구라도 좋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일단 가슴에 도사리고 있던 찌꺼기를 발산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반면에 마음속에 그냥 쌓아두면 썩은 물처럼 부패되어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조언조차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에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듯이 살벌한 전투 모드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면 돌아오는 건 더 큰 스트레스뿐이다. 우리는 시계추처럼 같은 패턴을 고집하며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가슴에 격하게 쌓인 스트레스에 무게에 짓눌려 마침내 숨이 막혀버리는 상황 말이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세세한 시간표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일의 순서를 정해놓은 계획표를 들고 건설 현장에 나가는 건축가처럼 또는 바닷길에 세밀하게 표시한 지도를 들고 선박 운행에 나서는 항해사처럼 우리 삶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요청에 선뜻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그게 무슨 뜻이냐며 눈을 크게 뜰 뿐이다. 설계도는 목적에 맞게 부분별로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그려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건축이나 기계는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토대로 고안된 각 부품의 합이다. 이런 설계의 원칙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세밀하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표를 세운 사람에게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은 당연하다. 살아가면서 이런 원칙을 착실히 지키면 삶의 무게로 인한 부담과 압박이 줄어들고 그만큼 혼란도 적을 것이다. 사실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환기시설이나 수도 배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흔하다. 심지어 외벽에 심하게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빗물이 줄줄 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아예 설계도조차 없이 지은 건물은 얼마나 엉망일까?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보상으로 화려한 집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뚜렷한 인생 목표는커녕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허둥대며 달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한마디로 인생 설계도 없이 이뤄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다. 설계도는 세밀할수록 좋고 나름의 철학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여 시간표를 짜야 한다. 설계도는 자신이 만들어야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비전을 담아내는 일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성공으로 가는 최단 시간이나 지름길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고단한 노력 없이 열매를 얻으려는 태도이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러니 사다리를 오르듯 맨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는 자세여야 한다. 관건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성실함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런 습관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씩씩한 발걸음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세 번째 기술이다. 우리에게도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원래 원했던 자기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방법을 정진하고 충실하게 따르지 않고 멋대로 방향을 틀거나 기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융통성 내지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떤 길을 갔어야 했는지 깨달으며 땅을 친다. 누구나 지난 일을 돌아볼 때는 현명해지는 법이다. 무조건 두려워만 말고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대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마술, 하나의 힘, 하나의 행복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고통을 사랑하라.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마라. 그리하여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우쳐라. 실패자가 된 사람들 중에 10중 8구는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실패를 예상하며 미리 그만두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할 일이 생기고 걱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의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일삼는 일상에서 과감히 탈출해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도전장을 던졌던 용기가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놀라운 성취로 이어진다.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한 나머지 끝도 없는 걱정의 늪에 빠지거나 그 때문에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 아무 때나 이유 없이 밀려드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에서는 무엇보다 자기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는 취업이 제일 시급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론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미래 비전을 위한 사전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설계도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혼란을 피하게 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바탕이 된다. 사전 설계 작업이란 간단히 말해서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룰 때 맨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스케줄을 짜는 것이다. 이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에 따라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 된다. 일이 생겼을 때야 허둥지둥 결심을 하고 대응하기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다. 사전 설계 작업에 너무 시간을 들이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번잡한 생활에 할 일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노력의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잠시만 시간을 들여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나 상황, 인간관계 문제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전 설계 작업을 통해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아무 대비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마음속 욕망이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라. 습관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 숙달된 운전자는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없이 상황에 따라 순발력을 발휘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초보 운전일 때의 당신을 떠올려보라. 있는 힘껏 핸들을 잡았고 가속과 감속의 과정에서 몹시 거칠게 대처했다. 그러다 점점 운전에 익숙해지자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착착 이루어지게 되었다. 진정한 변화에 성공하려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습관이 완전히 몸에 고착되게 만드는 것 말이다.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다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다. 그렇기에 그는 목적의식을 잃고 현실에 고정된 채 허덕이는 삶을 이어가게 된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쥐고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압력에 무릎 꿇지 않는다. 상황을 바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그 무엇이라도 현실을 뛰어넘을 도약대로 삼는다. 이렇듯이 희망은 그것에 끈질기게 매달림으로써 생명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은 목적에 이를 때까지 도전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공을 꿈꾸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